갑자기 할 말이 있다면서 생방송을 시작한 이재명 대표. 제1야당의 대표이자 원내 제1당의 대표가 준비된 원고도 없이 생방송을 켠다는 것은 당면한 과제들의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명확한 방향과 이해와 배포가 없으면 생방송을 켜는 순간 얻는 것보다 잃을 것만 수두룩한 매우 미련한 행위일 것입니다. 그것도 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들자라는 민감한 주제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모든 정치인에게는 엄청난 준비가 필요한 일을 이재명 대표는 단지 공식 일정이 많지 않아서 시간이 났다. 그래서 최근 민주당 현안에 대해 소통하려고 생방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왜 갑자기 방송을 할까 생각했냐면 다른 공식 일정들이 크게 많지가 않아서 최근에 우리 당헌 당규 개정 관련돼서 의견들도 많고 또 원구성 국회 운영 관련해서도 좀 궁금증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그 말씀 서로 좀 나눠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이래로 밀실의 아비니 탁상행정이니 하는 소리가 민주당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탈당한 몇몇 의원들이 사당화 밀실 어쩌고 이런 주장을 했고 보수 언론들이 뉴스화시키면서 그런 것처럼 보도했지만 실상 그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들에 불과했고 모두가 예상한 것처럼 공천권을 안전하게 획득하기 위한 아전인수격의 지랄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보수 언론에서 민주당을 공격하려면 당내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당원 당규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지금이 그들에게는 호기일 수 있지만 흔들어 보려 시도하다가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런 방향이 옳기 때문이고 다룰수록 비교되는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손님으로 당내 민주주의 TF 단장을 맡고 있는 장경태 최고위원이 등장했습니다. 주제만 있을 뿐 형식이나 순서가 없는 고급진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님 요새 좀 어떠세요? 좀 중간에 끼어서 고생 많죠. 우리 의원님들 중에 일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 생각보다 한번. 반대 의견이 강하진 않으시고요. 그러니까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22대 총선 과정에서 당원들이 선택권, 또 이 당원들의 주권 행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다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원들의 참여를 늘려가는 것 방향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흐름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천천히 해주면 안 되냐, 혹은 조금 비율을 좀 줄여주면 안 되냐 이런 말씀들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다 그 부정적인 분들은 없으셨습니다. 그 정청래 최고위원 주장에 하면 네, 좀 이따 하자, 나중에 하자, 그리고 안 하자는 주장인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거의 그렇죠. 네. 사실 다음에 하자 해놓고 또 다음엔 또 다음 이유가 있고요. 다다음엔 다다음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딱 있을 때 이 불이 딱 일어났을 때 불을 그때 제때 꺼야지 계속 이게 방치하고 다음에 끄고 덮어두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딱 들불이 번졌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우리 의원님들 중에 이제 당 중진 다선 의원님들하고도 좀 몇 차례 말씀도 나눠보고 또 개별적으로도 의견들을 들어봤는데 이번 이제 국회의장 후보 선출 문제 때문에 이 벌어진 이 일들을 보는 사람에 따라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당원들은 의원들의 반응이 이해가 안 되고 의원들 중에 일부는 당원들의 반응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중간쯤에 있는 제 입장에서 보면 약간 이게 전혀 다른 사람들의 두 집단 사이에 이게 얘가 적당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일종의 문화 차이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낀 남편 겸 아들의 입장 곤란할 때가 많은데 아직 못 겪어봐서 모르겠는데 네. 공감도가 떨어져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직 안 겪어봐서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이제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좀 젊은 세대다 보니까 뭐 이 선배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약간 공감이 안 될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정말 다르구나. 그래서 이 약간 정당 간의 이념 차이보다 세대 차이가 더 느껴질 때도 사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어쩌면은 대의민주주의하고 직접민주주의 이게 좀 충돌하는 지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당으로 좁혀보면 소위 원내정당적 사고하고 대중정당적 사고가 부딪히는 그 충돌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제 입장에서 이게 이제 의원들 입장을 좀 고려를 해보면
이제 뽑아서 우리가 충분히 책임 있게 행동하는데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일일이 다 우리 당원이나 또는 국민들의 의견을 다 정말 다 반영하거나 또는 거의 따라야 된다면 도대체 그게 우리의 의미가 뭐냐? 대의 체제 자체가 약간 위협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말씀을 하시길래 아니 의사결정권을 당원들께서 개입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선출권만 개입하자는 거고 개입이 아니죠. 반영하자는 거고. 그래서 뭐 선출은 원내대표는 1년에 한 번, 또 국회의장단은 2년에 한 번, 딱 한 번 선출하는 건데 오히려 투표권만 반영하는 것도 좀 오히려 좀 소외감을 느끼실 것 같거든요. 전 당원들께서. 그래서 오히려 선출권을 반영하는 것은 좀 당연하고 아직까지는 의사결정권은 충분히 이 기선출된 분에게 보장된 권한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건데 그것 자체까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뭐 약간 과잉 너무 좀 크게 더 걱정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쨌든 현실로 존재하는 갈등이에요. 너 잘못했어. 너는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나빠. 이거보다는 이 차이가 있는데 이게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게 옛날로 치면은 그 일제 시대 이후에 이제 근대화되면서 제일 동네 잘 사는 집이 만물상이거든요. 만물상? 네, 만물상이었는데 그 어느 날 이게 전문점으로 다 바뀌잖아요. 네. 그 만물상이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많이 갖다 놓고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친절하게도 만물상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만물상 주인 이해가 안 되지. 네. 아니 모든 게 다 갇혀 있는 우리 가게를 피해서 왜 저 뭐 물건도 몇 개 없는 저 집에 가서 저럴까?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이 바뀌는데. 그렇죠. 근데 이 변화를 만물상 주인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너 왜 이해 못해? 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어쨌든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 변하는데 함께 하지 못하면 자칫 저거 될 수 있다. 도태될 수도 있다. 사람이 나쁘고 좋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역시 잘 수용은 잘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지? 민주주의 절차와 과정을 충분히 저는 거친다면 결국 결과를 결정하는 것도 민주주의고 또 승복하는 것도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호남 같은 경우에 대의원 5대 5로 했을 경우에 대의원표하고 그 저기 당원표 차이가 얼마나 그랬죠?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180표 정도 됩니다. 180표. 네. 지금 시도당 위원장 선거 때 이제 5대 5로 반영하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의원 수가 워낙 적고 당원이 워낙 많으니까. 당원이 워낙 많으니까요. 네. 서울 경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한 120표 정도 됩니다. 네. 120대 1 정도 된다. 네, 근데 네. 이거를 이제 20대 1로 줄이면 투표 반영률이 거의 막 8대 2? 당원 80%? 15대 85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의원 투표로 15, 네, 네, 네. 당원 85 정도 해야 이제 20대 미만이 20대 그렇습니다. 네. 1 미만이 된다. 이렇게 되면 거의 당원들의 의사에 의해서 시도당 위원장이 선출되죠. 근데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 그래서 이번 선거의 다음에 지방선거에 공천 권한을 가지는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 실제로 당원이 뽑는다. 그렇죠. 네. 이제 라고 하는 건 매우 큰 혁명적인 변화인데 이거는 또 별로 말이 없어요. 원래 사실 저도 그게 좀 더 민감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위원회가 워낙 많아서 조금 더 객관화된 아무래도 이제 이 다수가 참여하다 보면 당연히 견제와 균형이 더 많이 있을 텐데 뭐 광주, 대전 이렇게 좀 지역위원회가 7개, 8개, 혹은 10개 미만인 뭐 전북도 10개밖에 안 되고 전남도 10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소위 지역위원장들의 어떤 야합에 의해서 막 결정되는 과정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뭐 대의원 수가 압도적으로 권한이 뭐 1대 180까지 갔기 때문에 당원에 180명이 모인 것보다 대의원 한 40명을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위원장의 권한이 훨씬 더 압도적인 권한을 행사했었죠. 근데 이제는 지금 1대 20이 적용됨으로써 시도당 위원장 후보들도 당원을 더 두려워하고 당원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시도당 위원장을 뭐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이 사실상 서로 조정해가지고 단일 후보를 내고 그 사실상 이제 추대해버리고 이러는 경우를 좀 최소화해볼 생각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아직 확정은 아닌데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 공영제, 당내 선거 공영제를 도입해가지고 이 출마 선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 비용을 당에서 부담해 주는 걸 검토 중입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들도 출마 많이 하세요. 시도당위원장. 우리가 지금 당원들이 내는 당비가 연간 180억이 넘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걸 다 공영제로 하시면 다 공유제 너무 네. 너무 많이 나올까봐. 그 심사에서 좀 컷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네, 적정하게 그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선거 비용이 꽤 많이 들기 때문에 투표 네, 비용 많이. 맞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지역위원장이나 현역 의원들께서 당원들의 지지도가 높지 않은 사람을 논의를 해가지고 한 명으로 뽑아도 떨어지는 수가 있다. 이걸 좀 그렇죠. 네, 이제는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죠. 네,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이게 진정한 의미의 당원 중심 시대가 네. 된 거죠. 진정한 의미의 당원 중심주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상당히 가슴이 벅차는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진정한 국민 중심의 대한민국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